네, 안녕하세요. 일생남입니다. 이거 휴대 장비 이러고 또 바로 갈게요. 장비는 어디서 정한다? 행안부령. 행안부령은 어디에 있죠? 네,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적, 분, 단, 그리고 안전, 방패, 무전기, 그 밖의 경비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서, 자, 우리 필요청 할 수 있다의 예외, 기억나시죠? 뭐 있었죠? 네, 무기 대여, 그리고 또 무기 장비 수리 요청할 때, 무기 수리 요청할 때, 또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할 때, 필요한 것을, 뭐 요청한 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난다 돼 있고, 그거 말고는 뭐다? 필요청은 다 할 수 있다. 때문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정모 및 방검목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알겠죠? 이 기준에 따른 별표, 이거는 경비업법 법제처가 나와 있는데 이 별표도 외워야 합니다. 경적과 단봉의 특징은 이제 쇠도 되고 플라스틱도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단봉 같은 경우는 700mm. 자,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총검법에 따른 분사기, 안전 방패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재질이며 금속 재질은 무거워서 안 찹니다. 예. 그리고 어깨와 키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가로 길이가 500mm, 그리고 50cm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길이는 1000mm, 100m 되겠네요. 그죠? 방패로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때까지 복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배웠죠? 복장에 관해서는 경찰과 군인이랑 명확히 구분되는 그러한 장비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경찰 공무원이 쓴 장비만 조금 제한을 두었더라고요. 예. 무전기는 송신 시 실시간 수신이 가능한 것. 안전모는 이제 경찰이 쓰는 방석모랑 달라야 되고, 앞면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방검복은 또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복이 색상과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자, 뭐 두문 살짝 보셔도 되고, 문제로 또 바로 가야죠.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휴대 장비로는 목검이 없죠. 적분 단위니까 비슷한 장비로는 적분 단봉이 있겠네요. 경비법령상 경비원의 휴대 장비로 안전모 있죠. 안전방패 있습니다. 방검복 등이 있으며, 이는 경찰 공무원 장비를 대하여 사용하면 안 되고 따로 구매를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장비와 비슷한 장비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경비법령상 경비원의 휴대 장비인 단봉은 플라스틱 재질의 단봉이 아니라 금속도 가능하죠. 단복과 경장은 뭐다? 가볍잖아요. 또 들 수도 있고, 합금이나 또는 플라스틱 가능하다. 경비원의 휴대 장비인 단봉은 금속, 합금은 제외, 아니 합금 포함이죠. X.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그죠? 700mm입니다. 이게 장난이 심하면은 700cm 뭐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고, 700cm면 어떻게 되나요? 7m가 되겠죠? 7m짜리 호신용 봉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호신용 봉이 아니라 거의 뭐 지주 아니면 건물을 쌓기 위한 기둥 정도로 봐야겠죠. 그 정도면. 경비법령상 경비원의 휴대 장비인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의 폭은 어깨와 키 비율을 고려했을 때 폭은 500mm, 길이는 1000mm 이하로 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달라야겠죠. 473번, 경비법령상 경비원은 근무 중 적, 분, 단, 안전방패 및 무전기, 그 밖의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는 장비가 아니라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경비법령상 경비원은 근무 중 적, 분, 단, 안전방패, 무전기, 그 밖의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필요잖아요. 필요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장비를 반드시 휴대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경비원은 장비를 안 차고 근무를 설 때가 있으니까. 그죠?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X. 출동 차량.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위에 우리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복장 배웠죠? 복장이랑 똑같이 나오고, 이게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 색상 및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도색 및 표지, 자동차니까 도색해야겠고 자동차니까 표지판이 있겠죠. 이게 다르다. 예. 그럼 나머지 바로 풀어볼까요?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 차량 및 소방 차량, 아니죠. 우리 그 복장에 관해서는 경찰 복장과 군인의 복장이랑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했죠. X. 소방이 아니라 군 차량입니다.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또는
도색이 아니라 도색 및입니다. 및. 이게 말장난이 좀 또는이라고 와서 또 심한데 도색 및 표지 이 둘 다가 경찰청장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 차량 또는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게 드디어 맞는 지문이 나왔네요. 5.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그저 사진을 첨부해야겠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자 우리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방경찰청장입니다. X.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자 복장 장비 차량은 무슨령? 행안부령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X. 관할 경찰 관서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사한 후 검토를 누가 하겠어요? 이거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예, 지방경찰청장이겠죠. X.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의무는 없죠. 왜냐하면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X.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네. 의무로 간다고 했죠. 복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아니라 경비업자겠죠. X.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행을 하고 주된 사무소를 다시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끝내야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차량까지 왔고 또 이제 내려가면은 출동 차량 등 신고 이것도 복장이랑 똑같아요. 뭐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예. 똑같겠죠. 한번 읽어보고 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복장이랑 똑같으니까. 485번 경비업법령상 출동 차량 등에 대한 신고, 변경 신고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을 운행하고 난 후 아니죠. 우리 경비업법에서 복장은 착용하기 전, 근무에 투입하기 전, 그러니까 착용하기 전에 신고한다 했으니까 차량은 어떻게 하겠어요? 운행하기 전에 출동 차량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겠네요, 일단. 경비업법령상 출동 차량 등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 출동 차량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맞는 말이죠. 5. 경비업법령상 출동 차량 등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 복장 등 신고서. 자, 신고서에 이름이 다르죠. 양식도 다르고 출동 차량 신고서를 제출하여야겠죠. X. 488번 경비업법에 따라서 출동 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에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형식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술서 형식의 서류가 아니겠죠. 우리 사진을 첨부해야죠. 사진 X. 경비업자가 경비업법령상 출동 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에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5. 경비업자가 경비업법령상 출동 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에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배치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X.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신고를 할 때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할 때 해당되는 각 신고서를 볼까요? 그죠? 이게 이행 보고서고 이거는 신고서죠.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청장을 거쳐서 제출할 수 있다겠네요. 우리 거쳐 의무로 끝나는 게 뭐 있다 그랬죠. 우리 청원경찰 임용시 또는 배치시 또 청원경찰 징계가 아니라 뭐다? 우리 그 면직, 임용, 퇴직 관련돼서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임용에 관해서도 또 배치에 관해서도 또 우리 또 경비업 허가 시 역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 기억나시죠? 시설주는 출동 차량 등의 신고를 할 때 경비업자죠. X. 경비업자는 경비업자로부터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보내겠죠. 지체 없이. X.
이제 또 17조가 나왔네요. 17조. 자, 17조 가기 전에 제가 문제를 너무 달려서 그런지 조금 브레이크 타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 범죄 경력조회 등에 앞서서 이 좀 브레이크 타임 필요한데 2분 정도 얘기할 사항이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죠? 경비지도사 자격이랑 취득할 때 메리트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일단 경비지도사 자격의 목적은 경비업체에서 선임이 되도록 하는 자격이었죠. 그러면은 우리 선임 자격증이다. 자, 기술 자격증 중에서 기사급에 있는 것 중에 전기 기사 또는 이제 간행, 간행 보일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스 기사, 냉동 공조 기사, 보일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선임되는 것만으로도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써요? 예? 업체 입장에서는 이 경비 지도사가 만약 이걸 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명분의 돈을 주진 않겠죠. 그래도 추가로 한 1.8, 1.7 정도의 돈을 받겠죠. 그 한 분께서. 어찌 보면은 일자리적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두 개를 뺏는 거니까 나쁜 거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자기 스펙으로 싸우는 거니까 돈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해야죠. 또 경비지도사 따신 분들 중에 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주택관리사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택관리사로 하시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보통 시설 경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를 겸해서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비직이 있다. 그럼 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사무실이라 하잖아요. 그 사무실 자체가 이제 시설 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택 관리사 그리고 또 뭐 페인트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다 주택 관리사가 다 하죠. 페인트 도색이나 이런 거 아파트. 주택 관리사, 경비 지도사, 또 뭐 간행 보일러 이런 거 시설 관련 자격증이 다 있어서 총괄 팀장이나 아니면은 관리 사무소장 이렇게 뭐 선임이 걸린다 쳐봐요. 그러면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9급 공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어차피 공무원으로 가면은 물론 공무원도 좋죠. 좋은데 저는 좀 민간에 있어서 어차피 수익이랑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 큰 사회를 보려면은 민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 계속 할게요.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등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경찰 관서장이 다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변명도 나오고 이게 일단 순서가 1항 3항으로 가고 2항 4항 순서로 하면은 그나마 좀 혼돈이 덜 하거든요. 시작을 해 볼게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 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 잘 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권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이거 뭐 당연히 마음대로 그렇다고 막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에 근거가 있겠죠. 있는데 뭐 직권으로 또는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했고 3항으로 가보면은 이제 2항에서는 그냥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3항으로 가면은 요청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경보협자의 임원 그 해당하는지 여부만 그러니까 그 범죄 경력 조회에 따른 결과가 결격이다 아니다 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결격 사유로 범죄에 관련된 게 뭐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을 관련돼서 5년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피파오 이선자 다시 피파오 이선자가 아니네요. 피파 1.35 피파오 집유 끝 이선자 집유 중 그죠 그 집유 중이네요. 집유 중 피파오 집유 중 형법폭당 강간 주력해야 돼서 뭐 가령 강간죄가 있다고 쳐보면은 강간죄 때문에 결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범죄 경력 조회해보니까 결격으로 해야겠네요 라고 경찰 쪽에서 회신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가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뭐겠어요? 직권으로 하는 게 많을까요? 요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요청이 많죠. 왜냐하면 경비업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출, 선임 또는 채용, 그리고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 주도에 관해서 경비업자는 이제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에게, 이때는 경찰청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어느 때만 있다? 이 직권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런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때는 지청장 또는 경찰 관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1항을 보면 직권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를 두 가지를 말할 때는 이렇게 경찰청장도 해당이 된다. 이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어떻게 흘러간다? 경비업자는 이제 배치해야 되죠. 경비원 배치하려고 하는데 지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실효법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필요청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사출배를 관할하는 지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받은 경우로 가는 거죠.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제 결과만 말해라. 누가?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설명한 게 무엇이다? 1항 직권으로 또는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누가? 경찰청장,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그리고 또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이렇게 직권으로 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그러니까 총 3가지죠. 결격 사유. 결격 사유면 뭐가 있나요? 피성년 후견인이 된 때, 피한정 후견인이 된 때, 파산한 때, 뭐 이런 것도 사실을 만약에 지청장이나 경찰관서장이 알게 되었으면은 여부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야 돼요. 경비원이 강간죄를 저질러서 다시 강간죄를 저질러서 결격 사유가 되었다. 요청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알게 되었다면은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경찰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원조회 하면 다 나오죠. 예. 길었나요? 이 개념이 아직 어려웠다면은 제가 설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이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두문 읽어보시고, 문제로 풀면서 나머지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일 혼돈을 하시면 안 될 게, 직권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돼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여부만 말한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부만. 단 요청이 아니라 경찰 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결격 사유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게 중요해요. 3, 4 여부와 사실.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경찰 494번 경찰청장,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그죠? 요청이니까 할 수 있다겠죠. 맞는 말이죠. 5. 그리고 495번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죠. 5. 경찰청장, 지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만이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죠. X. 497번 경찰청장, 지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형실효법에 따른 법률이죠. X 경찰공무원법이 아닙니다. 498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는 선출, 선임,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더듬고 멈추죠.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이어나갈게요.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출배, 사무소, 출장소, 배치선소 맞는 말이야 하고 관할하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 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케이스는 뭐만 있다? 직권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할 때만 있다. 확인하기 위하여 사출배를 관할하는 나머지 다 맞는 말이죠. 499번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로부터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결격 사유와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때는 여부만 말해라. X. 경비업자 A가 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한 경우, 자,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아니라 여부만 말해야겠죠. 지청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부만 말해라. X. 501. 자, 지방 WS501. 죄송합니다. WS501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한번 말해봤어요. 예.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주사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비업법 또는 경비법에 따른 맞는 말이죠. 자, 이게 뭐예요? 직권이죠. 직권. 그 사실을 말해야겠죠. 여부만이 아니라. X, O 맞는 말이죠.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강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자, 집유 중, 자, 결격 사유에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 그 형에 대한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그러면은 그 사실을 통보해야겠죠. 맞는 말입니다. 5. 경찰청장은 경비업자의 입원이 경비업,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502 이런 거는 이제 법령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예. 경비법에 따른 위반한 때에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경비법에 따른 경비법을 위반한 때, 명령을 위반한 때, 예, 맞는 말이죠. X, O 맞는 말이. 이게 잘못됐네요. 경찰청장이 아니라 누가?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 X.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을 알게 되었을 때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죠.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에는 선고유예라는 게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누구에게만 있죠? 18 비파 5 집유 중 홍보 분당 강간추로 가고, 선고유예 중은 누구에게만 있다? 특수경비에게만 있다. 예, 맞는 말이죠. 또 누가 있나요? 청원경찰도 이 선고유예 중인 사람 안 되겠죠. 일단 경비원과 특수경비원만 선고유예. 경비원들만 물어봤을 때 특수경비원만 선고유예 기간 중 결격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가 비밀침해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게 됐을 때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 18 피파 집유 중 형법폭단 강간추 10년 종료 유예 면제 종료, 10년 종료 유예 면제, 그리고 또 치료 감호, 또 뭐 있어요? 자동차 절도 강도, 또 경비법, 이거는 5년 종료 유예 면제가 아니라 면제만. 기억나시죠? 예. 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말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봐요. 이 절도죄로, 비밀침해죄는 있나요? 거기에? 없죠. X.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지도사가 절도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게 되었을 때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절도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뭐겠어요? 그 결격 사유가 되겠죠. X. O 맞는 말이죠. O. 뭐 정확히 따지면은 지청장도 해야 되는데 경비법 영상이라는 자구가 없으니까 실무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이걸 사실 알게 됐다. 그럼 알려줘야겠죠. 경비업자에게. 18조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경비업자는 행안부 배치허가 관련되면 어떻게 찍으시면 되냐면은 행안부령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경비업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자, 우리 예외 기억나시죠? 집단민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한다? 배치 명단을, 명부를 경비지도사가. 나머지는 경비업자가. 알겠죠? 그리고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배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소에는 당연히 경비원의 명부가 있어야 되고 이 장소가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해야 되는 비치. 서류는 비치로 끝나고 경비원은 배치. 알겠죠? 서류는 비치. 비치는 던져놓는 거 아니면은 꽂아두는 거. 서류 정리하는 걸 비치. 그리고 경비원은 배치. 여기 너 서 있어. 일로 들어와. 여기 너 입초 근무해. 배치. 알겠죠? 경비업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해라. 사출배인데 사무소에는 자기 법인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의 명부가 있어야겠고,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관할하는 이제 배치지의 경비원 명부가 있어야 되겠죠. 배치지는 그 배치지만 있으면 될 거예요.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하기 48 전까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을 해야 되며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또 읽어보죠. 배치 48시간 전 배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어디다? 집단민원 현장. 집단민원 현장의 시설 경비나 신변 보호 경비 같은 경우에는 배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배치하기 전에 배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디다? 집단 아닌 신변 보호 경비 업무 그리고 특수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읽어 나가면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위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야 된다. 의무적으로 절대적으로 배치를 허가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배치 불허가 사유라는 문제로 나오기도 하며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관할 경찰 관서장이. 이거 어떻게 보냐? 배치 불허가 사유는 신임 배치 허거 다시 복장명령 벗어난 100분의 20일 복장명령 벗어난 100분의 20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복장명령 벗어난 100분의 20일 복장 장비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경비 업무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럼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뭐겠어요? 배치가 됐다는 뜻이죠. 배치가 됐는데 행위를 했으니까 배치 허가랑 관련이 없죠. 배치 불허가 사유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꼬아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또 말해드렸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결격자나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보면 우리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거 중요한 거는 뭐다? 대통령령이다. 기억나시죠? 돈 관련 뭐다? 대통령령이다. 무기 관련 뭐다? 대통령령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그 정하는 기준 이상이 몇 명이냐? 100분의 20일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시고 배치 불허가 사유와 혼돈하면 안 되실 게 또 무엇이 있냐? 배치 취소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집단민원 현장 결격 사유 맞나요? 하여튼 이제 좀 주문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계속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 혼돈되네요. 저도 5항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수행하게 하는 때 행한불용 역시 배치 관련이니까 행한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의 인배배 근무 상황 인배배 근무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걸 몇 년으로 하겠습니까? 1년이죠. 1년. 다시 맞나요? 저도 혼돈이 되네. 이게 서류가 시간 관련된 게 조치 관련된 거는 몇 년? 2년. 그리고 경비원 교육 관련된 것도 2년. 이거 1년이 맞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밑에 가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궁금증을 제가 또 못 참아서 이런 거.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그쵸, 1년 맞네요. 1년. 근무사항 기록부는 1년. 경비주사가 교육 기록하는 거는 2년. 그리고 또 우리 조치 관련된 거. 조치가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 교부하는 서류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비치해야 하는 서류인가요? 비치해야 되는 서류죠. 그러니까 기간이 나왔겠죠. 조치. 취하는 조치. 잠시만요. 에어컨 꺼냈어. 자, 이거 그러면은 우리 그 배치한 거 나온 김에 우리 그 2년 1년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 우리 기계 정비 관련돼서 비치하는 서류가 있고 교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비치하는 서류는 뭐겠어요? 우리 일단 취하는 조치겠어요? 아니면은 오발 조치? 오발 조치도 뭐였지? 일단 명소기 명배배 오발 조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냥 보기 쉽게 섭섭이 노트 있는데 비치 서류는 일단 수연 조치 오발 조치는 조치로 제가 구분을 하라 했죠. 왜냐면 취하는 조치는 뭐다? 이렇게 취하겠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제 설명 교부해야 하는 서류겠죠. 그래서 명소기 명백의 수연 조치 오발 조치는 비치하는 서류. 그리고 또 우리가 교부해야 되는 서류는 관칠 명소 장종 개요 취하는 조치 오발 송유관 오경보 발송 시 또는 뭐 송신 시
유지 관리 뭐 이런 개념이겠죠. 계속 해야죠 또. 예. 이 파트가 맞나? 그죠. 우리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 복장명령 보선 100분의 21보다 배치 불허가 사유이다.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 관서장. 자, 우리 경비원 배치는 누가 허가권자나 관할 경찰 관서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지방 경찰청장이 뭘 했어요? 경비원 허가권자로도 나오고 또 무기를 대여할 때도 지방 경찰청장에게 했는데 관할 경찰 관서장이 유일하게 경비원을 배치에 관한 배치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도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해야겠지요. 여기까지 했고 벌금형. 경비업자는 다음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상 이거를 집단 민원 현장 결격 사유라 하고 했고 우리 일반 경비원 결격 사유나 특수 경비원 결격 사유랑 좀 다른 게 보이죠? 일상남님 왜 이거는 벌금형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그러한 제한을 건 걸까요? 자, 우리 또 가보면은 또 읽어봐야죠. 18 피파 집유 중 맞나요? 맞죠? 18 피파 집유 중 그리고 형법폭탄 강간추 10년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년 이렇게 끝나죠. 보면은 근데 종료 위에 벌금형이 나와는 개념이 나온 게 형범폭탄 강간추처럼 우리가 밑에 하나의 범죄에 관련돼서 기록해놓은 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10년이나 5년의 사항이 생기죠. 근데 그러한 죄들이 아니다. 형법폭탄 강간추가 아닌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그리고 우리 또 절도 강도도 벌금형이랑 그리고 또 유예 두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죠? 벌금, 유예. 잠시만요. 또 혼돈되실까봐 제가 표를 또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시죠? 이 표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18 피파오 집유 중 형법폭탄 그죠? 예, 여기는 종료 유예 문제가 다 있고 얘는 벌금 유예만 있습니다. 왜죠? 5년짜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집단민원 현장 결격사유도 벌금형 선고받거나 5년 지난 이런 거 아니면은 집단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경비원의 종류는 뭐겠어요? 집단민원 현장에 신변 보호 경비 업무나 시설 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럼 이 죄가 일단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경비업법 상에는 제가 또 이런 걸 풀어 썼죠. 좀 모든 죄를 각론의 죄거든요. 이거를 제가 추천드릴 수 없고 이제 두문이나 이런 암기 요령은 따로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은 시간이 나면은 이 조문들을 한 번씩 눌러보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제처 가서 어떻게 누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저라면은 일단 지금은 안 봐요. 왜냐? 그렇게까지 치사한 문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치사하게 내는 거고 또 그래도 불안하다 아니면 어떠한 죄가 있나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가서 경비업법 딱 치면은 나오죠. 경비업법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꽤 많이 왔어요. 예, 결격사유 여기네요. 예, 결격사유로 와서 아이고 배치허가 아이고 배치허가 파트죠. 여기죠. 여기서 이거죠. 이거 6항 아이고 왜 이렇게 짜고 이거 바빠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18조 우리 꽃이 적고 18조에 6항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와 진짜 진짜 법조문 법제처 보기가 어렵네 이게 그죠? 네.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하나하나 누르면은 이게 창이 탁 하나 떠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뭐 200형법에 264조는 상습법이다. 이 상습법으로 257조, 58조, 60조 죄를 범한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법조문의 숫자까지 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257조에 267조까지 뭐 정한다고 하는데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 중상해 뭐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예, 폭행죄도 나오고. 이러한 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두 문을 통해서 외우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외우기 쉽다기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두 문으로 외울 거니까 다음 강의는 조금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충분히 쉬었다가 오셔서, 우리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이 파트가 50문제나 되네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